어서 오세요. 오늘은 제가 공포 소설을 한 개 가지고 와봤어요. 인터넷에서 보다가 너무 흥미로워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었는데요. 불법 및 재게시를 환영한다 라고 써있는 글이에요. 시작해 볼게요. 제목은 당신이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될 최악의 귀신, 총각 귀신 이라고 돼 있어요. 늦은 시간, 상민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토크온을 켰다. 토크온이란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할 때 자주 이용했던 음성통화 프로그램이었다. 그곳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방을 만들어 제 목소리를 드러내며 수다를 떨었다. 운이 좋으면 여자와 1대1로 통화도 가능했다.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쉽게 야한 이야기로 빠질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두근거림이 상민을 채웠다. 접속한 토크온에서 곧 방 하나가 눈에 띄었다. 무서운 이야기 나누실 분, 2명 중 1명, 국자씨. 국자씨가 그 닉네임이고요. 무서운 이야기 나누실 분이 방 제목이에요. 왠지 여자 이름 같아 방에 접속했다. 미자, 은자, 옥자 같은. 옥자는 아닌가? 그건 돼지니까. 순자, 공자, 맹자. 아니, 얘들은 남자지. 여자와 대화할 생각에 들떠 미쳐버린 상민이었다. 하이. 상민이 방에 접속해 인사했다. 상대방이 묵묵부답이길래 채팅으로 몇 마디를 치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알림이 떠 상대가 볼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상민의 닉네임은 일틱훈남이에요. 일틱훈남, 이응. 일틱훈남, 이응. 일틱훈남, 니마. 일틱훈남, 물음표. 국자씨. 안녕하세요. 상민의 추접한 추근댐 끝에 상대가 인사했다. 마이크 니은? 물어보자 이내 지지직거리는 끓는 소음이 들렸다. 반가워요. 예상과는 다르게 남자였다. 에잇, 잘못 걸렸네. 인상을 찌푸리며 방을 나가려는데 국자씨가 말했다. 국자씨가 상대방이죠. 무서운 이야기 많이 알아요? 상민은 퉁명스레 답했다. 알면 어쩔 건데. 대결해요. 심판도 없이 무슨 대결. 목소리가 있잖아요, 우린. 떠는 사람이 지는 걸로 하면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공포는 못 숨긴대요. 국자씨의 목소리는 저음도 아니었다. 오히려 앵앵대는 쉰소리에 가까웠다. 얻을 거 없으면 안 한다, 새끼야. 상민의 말에 국자씨는 5만 원을 내걸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요즘 세상에 인터넷 어그로들이 한둘이어야지 원. 믿지 못하겠다면 선입금을 해줄게요. 3만 원. 그러나 국자씨는 끈질겼다. 어차피 인터넷 어그로들은 다 속고 속이는 거다. 상민은 질 수 없다는 듯 계좌를 쳐서 보냈다. 그리고 10초도 지나지 않아 입금됐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눈이 둥그렇게 떠졌다. 입금자명 대결해요. 4글자에 왠지 이 방을 탈퇴해서는 안 될 듯한 묘한 압박이 들었다. 상민 씨부터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름은 어떻게 알았냐? 입금자명 보고요. 민망해진 상민이 억지로 웃었다.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았다. 돈도 받았겠다. 마침 심심했겠다. 상민이 속으로 이죽거렸다. 그래, 이 형님이 제대로 놀아주마. 상민은 군대에서의 각종 일화로 무서운 이야기라면 일가견이 있던 참이었다. 군대, 오줌 지리지 마라. 시작한다. 좋습니다. 이 형이 말이야, 군대에 있을 때 얘기거든? 너 고라니 알지? 야, 근데 형이 근무하는 소초 근처에 고라니가 존내 많았어.
야간 서면 고라니 소리가 한 번씩 울리는데, 와, 진짜 웬 미친년이 나사 빠져서 외치는 소리 같은 거야? 상민의 이야기는 바로 윗선임에게 들었던 것이었다. 고라니가 밤새 울어 조치를 취하고자 주변을 수색하자 죽은 지 며칠은 된 고라니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였다. 다른 소대 녀석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고라니가 영물이라는 말이 진짜였을까? 그 소대원들이 제대하고 난 뒤 나쁜 일에 휘말려 결국 불구가 되거나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 미쳐버렸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다. 상민은 그것을 마치 자신이 겪은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서 말했다. 한참을 듣던 국자 씨는 반응이 없었다. 맞장구도 치지 않았다. 정적 속에서 이야기를 마친 상민이 머쓱하게 헛기침을 했다. 여보세요? 끊겼나 싶어 괜히 확인하는 말을 뱉자 꽥! 이상한 소리가 돌아오는 게 아닌가? 놀래라. 저도 모르게 심장을 붙잡고 헉헉대니 몇 차례 더 꽥꽥대던 국자씨가 낄낄 웃었다. 장민씨, 뭘 그리 놀라요? 이거 고라니 소리잖아요. 저 고라니 소리 아주 똑같이 내거든요. 제 장기예요. 재수없게 미친. 근데 이거 미친년 소리보다는 씹새끼 울음에 더 가깝지 않아요? 국자씨의 말 하나하나마다 소름이 돋고 기분이 상한다. 상민이 토크온을 종료시켰다. 새벽에 잠 안 온다고 뻘짓했다가 이게 뭐람? 오늘은 아예 날밤을 까게 생겼다. 고작 새벽 2시였다. 그래도 3만 원 벌었으니 됐다.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상민에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내 차례죠? 국자씨의 목소리였다. 당황한 상민이 모니터 본체를 쳐다봤다. 분명히 불이 꺼져 있는데 어찌 목소리가 나온단 말인가? 너 해커야? 상민이 묻자 국자씨는 대답하지 않은 채 반복하여 내 차례죠? 내 차례죠? 하고 물었다. 상민은 후다닥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코드를 뽑았다. 파직! 전기 나가는 소리와 함께 고요가 찾아들었다. 다행이다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를 모아 껴안았다. 그런 소리를 듣기는 했다. 간단한 해킹 툴을 돌려 돈을 뜯어내려고 작정한 놈들이 판을 친다는. 기술 배워서 족같은 데에도 쓰는군. 상민이 중얼거렸다. 상민씨,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이지요. 믿을 수 없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명 컴퓨터에 전선을 뽑았는데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놀란 상민이 바들바들 몸을 떨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고. 무작정 사과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총각 귀신에 대해서 아나요? 국자씨는 상민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 자신만의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했다. 처녀 귀신에 비해서 정보도 부족하고 이야기도 없는 그 존재를요. 사람들 처녀 귀신 정말 무서워하잖아요. 미친년이라고 꽃 달았다고. 검은 머리는 길게 들이우고 눈에서 피를 흘리고. 그런데 사실 처녀 귀신은 없어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다더니 영 엉뚱하게도 귀신은 없다고 말한다. 상민은 저도 모르는 사이 국자씨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처녀 귀신은 총각 귀신을 감추려고 만든 거짓 이야기예요. 상민씨,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총각 귀신 때문에 속 많이 썩은 거 모르죠? 어떻게 생겼는진 더더욱 모르겠네요. 총각 귀신은 울퉁불퉁한 두꺼비 등딱지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곰보와 알 수 없는 두드러기 같은 걸로 잔뜩 덮여 있대요. 팔도 몸통도 전부 그래서
그걸 박박 긁어내느라 손톱은 전부 빠져있기 일쑤고 희번득하게 돌아간 눈으로 연신 돌려줘 돌려줘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뭘 돌려주라는 건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젊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만 나타나서 저주를 퍼붓는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달이라고도 말하죠. 산짐승을 괴롭히려다가 덫에 다리가 잘린 남자들이 총각 귀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그 기괴한 총각 귀신이 울룩불룩하고 시뻘건 얼굴을 손톱이 없는 손끝으로 박박 긁으면 온갖 구멍에서는 구더기가 드글대면서 뿜어져 나오고 입을 열 때마다 치아가 와르르 빠지게 일쑤라고 해요. 그럼 입에선 핏물을 줄줄 흘리며 남자를 향해 돌려주라고 다가와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확실히 너무 무서운 이야기다. 상민은 제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던데. 총각 귀신과 하룻밤 잠을 자면 된대요. 시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역겨운 귀신과 어떤 미친 남자가 잠을 잔단 말인가? 상민이 으득 이를 갈았다. 혹시 제가 꿈을 꾸나 싶어 혀를 깨물어 보았다. 어라? 그런데 상민씨, 피부가 왜 그래요? 말을 마친 국자씨가 으하하 웃기 시작했다. 웃음은 일정한 크기로 커졌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했다. 기계적이었다. 으하하! 으하하! 듣기 싫은 호탕함이 귓전을 채웠다. 상민은 제 얼굴을 더듬어 보았다. 이게 뭐지? 불과 컴퓨터 켜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피부에 오돌토돌한 무언가가 잔뜩 만져졌다. 으아, 씨발! 이게 뭐야! 상민이 컴퓨터 책상 밑을 뛰쳐나오다 정수리를 세게 박았다. 어찌나 세게 박았는지 찢어진 모양이었다. 피가 흘러도 아픈 줄을 모르고 뛰쳐나온 상민이 모니터 옆에 놓인 거울을 바라봤다. 상민의 피부가 두꺼비 독에 오른 것 마냥 역겹고도 혐오스럽게 두드러기로 잔뜩 뒤덮여 있었다. 시발! 시발! 얼굴을 더듬을 때마다 딱딱하고 울룩불룩한 것들이 느껴졌다. 그것들은 상민의 손등에도 있었다. 상민은 제 팔과 목덜미도 확인했다. 징그러움이 배가 되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상민이 욕지거리를 뱉으며 팔과 목덜미를 벅벅 긁기 시작했다. 너무나 가렵고 아팠다. 정신없이 그것들을 긁을수록 피부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급기야 얼굴마저 세게 긁어내던 상민에게 목소리가 들렸다. 상민아, 나랑 자자, 상민아. 한번 주라, 상민아. 꺼지라고! 상민은 발버둥을 치며 방을 대굴대굴 굴렀다. 등에서도 돌기가 느껴졌다. 화로처럼 팔딱팔딱 뛰며 방을 헤집는 동안 물건들을 주먹과 발로 차는 바람에 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왜? 여자랑은 통화하고 싶다더니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남자라서 싫다는 거야? 그놈의 목소리는 어느새 아주 간드러지는 여자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상민이 얼굴을 박박 긁다 말고 모니터를 향해 넙죽 절을 했다. 살려주십시오! 정신 나간 미친놈처럼 빌자 목소리가 다시 으하하 웃었다. 야, 상민, 너 고라니 전설 아냐? 일병 강상민, 잘 모릅니다. 이 새끼 내가 또 해줘야겠네. 여기 뒷산 알지? 상민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저것은 분명 제 선임인 준식과 제가 나눴던 대화다. 그놈은 상민과 준식의 목소리를 차례로 따라내며 그날의 대화를 상기시켜냈다. 상민아, 이래도 고라니가 미친년이야? 내가 보기엔 너 같은 씹새끼 울음소리랑 아주 똑같은데? 살려, 꽥꽥꽥! 그와 동시에 상민이 악다구니를 쓰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상민이 사라져버린 방 안에서도
고라니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 봤더니 아파트 밑에 웬 남자 시체가 떨어져 있더래요. 피부를 어찌나 긁어댔는지 살이 움푹 파이고 얼굴도 마찬가지로 다 긁혀져 있었고 손에는 3만 원을 꼭 쥐고 있었는데 그게 마치 자기 노잣돈인 것처럼 소중히 하고 있었더라고요. 사람 목소리를 따라하는 혐오스럽게 생긴 총각 귀신이라니. 난 그런 거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 지어진 이야기로 지랄 봐라 너. 실화라며. 준식이 얼굴을 찌푸렸다.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자며 3만 원이나 입금해줬길래 금수저인가 싶었는데 단순히 또라이였다. 웬 혼모노 새끼가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드네. 총각 귀신? 야, 족가라. 그딴 게 있으면 내가 후장 벌리고 갖다 바친다, 이 개자식아. 준식이 토크온을 종료시켰다. 그리고 컴퓨터를 끄며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무언가 메시지가 잔뜩 도착해 있었다. 군 제대 후에도 친하게 지내던 후임 하나가 카톡을 테러한 모양이었다. 형! 강상민 기억나? 우리 소대원. 걔 죽었대 미친. 그것도 엄청 괴기스럽게. 장례식 올 거냐고 연락 왔는데 형 가? 난 그냥 부조금만 보낼까 생각 중. 3만 원이면 되나? 그 새끼 귀신에 홀린 것처럼 지 몸을 싹싹 긁고서는 투신했다는데? 손에 돈 쥐고 있었다던데? 아 진짜 소름. 이게 무슨 말이야? 준식의 머리를 무언가 스치기 시작했다. 그때 배터리가 다 다른 휴대폰의 전원이 꺼졌다. 일병 강상민! 그런데 김상병님 그거 실합니까? 아유 이 존만한 새끼가 속고만 살았나. 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하긴 상병님은 거짓말 절대 안 하는 분인 거 깜빡했습니다. 사과가 퍽도 빠르다 새끼야. 아 나가면 여자랑 떡이나 치고 싶다. 그런데 김상병님 왜 제 말은 안 믿으십니까? 준식이 뒷걸음질 쳤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시절 상민과 저의 목소리였다. 준식이 덜덜 떨며 귀를 틀어막았을 때 손바닥에서 우둘투둘한 감촉이 느껴졌다. 얼굴이 마구 가렵기 시작했다. 준식아, 넌 나랑 자줄 거지? 아까 네가 그랬으니까. 정말 자줄 거지? 준식아, 총각 귀신이 왜 없어? 보지도 못한 처녀 귀신은 믿으면서 나는 왜 안 믿어져?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다. 준식이 털썩 주저앉았다. 눈에 들어온 제 다리에 돌기가 가득하다. 마치 두꺼비 등딱지처럼. 우리 준식이 착하지? 아버지의 목소리다. 준식은 그대로 쓰러져 눈을 감았다. 알 수 없는 것이 제 다리를 벌리고 있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그것은 새벽 내내 준식을 농간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여기까지였어요. 여기 뒤에 사족이 되게 흥미로운 사족이 달려있는데 귀신이 절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족이에요. 여기 써있는 사족에 따르자면 귀신이 절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무서움을 담당하고 있는 귀신들이 여자인데 젊은 여자가 죽었다. 근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아니 처녀 귀신 뭐 이런 루트라고 해요. 젊은 여자가 죽었는데 왜 처녀 귀신이 되는 줄 아냐고 하고 있어요. 먼저 남편의 배신 혹은 바람으로 인한 자살, 강간이나 성적 희롱으로 인한 자살 혹은 살인, 어떤 소문에 의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거나 돌맞아서 죽음, 순결을 잃었다거나 그런 소문요. 아이를 잃은 엄마가 미쳐버렸다가 죽어서 귀신이 됨, 뭐 이런 이유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처녀 귀신들이 왜 그렇게 빡쳐 있었는지 그 이유를 떠올려보면 다 저런 식의 이유라는 거죠. 굉장히 여혐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각성해서 귀신이 되어버린 여자는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마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네요.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원인 제공자들이 잘못해서 저질러 놓고선 자기가 찔리니까 귀신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억울해서 그렇게라도 죄인들이 두려움에 떨기를 바라서 만든 말이든지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글쓴이는 온갖 귀신들 중에 여자만 판을 치는 걸 보고 귀신이 없다는 걸 오히려 깨달았다고 해요. 남자 귀신 썰은 있다고 해봤자 여자들한테만 나타나서 귀에 속삭이고 귀접하고 뭐 그런 거라고 하네요. 심지어 귀접이라는 건 여자의 몽정 같은 거라고. 남자들은 몽정할 때 야한 꿈을 꾸면서도 귀접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자가 성적으로 쾌락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귀접이니까 기가 빨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요. 뭐 귀신들, 남자 귀신은 뭐 저승사자, 염라대왕 밑에서 일하는 일꾼 이미지 이런 거고. 만약에 남자 귀신에 대한 프레임이 처녀 귀신, 할머니 귀신, 엄마 귀신 뭐 이 정도로 명확해지는 세상이 온다면 그제서야 귀신이 있나 보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공포라는 건 결국 세뇌되고 교육된 공포라고 주장하고 있군요. 근데 이것도 흥미로운 의견이죠. 잘 봤어요. 재밌었어요. 흥미로웠어요. 총각 귀신 썰은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재밌게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글은요,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한 당신이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될 최악의 귀신, 총각 귀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읽어주는 예니밍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스습!